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대리제도 전체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크게 나누면 대리는요,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유권대리에서는 주로 대리의 삼명관계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요. 주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무권대리는 표현대리라는 제도와 협의무권대리의 제도를 각각 시험에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대리제도는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파트예요. 그래서 유권대리의 삼명관계, 이 삼명관계에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복대리제도예요. 그래서 유권대리에 있는 삼명관계와 복대리, 이 세 가지, 요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대리라는 것은 대리행위라는 것은 법령인데요. 법령인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전부 다 본인한테 기술돼요. 그래서 이 대리제도라는 것은 특징이요. 대리제도는 행위의 주체자와 그 다음에 권리 의무라는 효과 귀속 주체자, 이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하고요. 여기는 본인이라는 사람이 가져가요. 이렇게 분리된다는 현상. 이게 이제 대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대리제도는요, 주 기능이 뭐냐? 개인이 활동하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리의 기능이죠. 기본 기능입니다. 다만 이거는 주로 임의 대리에서 적용되는 거죠. 스스로 개인이 사적으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 대리란 권한자가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적자의 확장 기능은 임의 대리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죠? 이에 반해서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 보충 기능은 주로 법정 대리에서 이루어지죠. 즉, 본인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여서 민법적으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제한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법정 대리인이란 거죠. 이 법정 대리는 결국은 제한 능력자의 행위 능력을 좀 도와주는 역할, 보충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적 자치를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는 대리제도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 중에서도 물론 이 확장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가면 대리의 본질 해놨죠. 이 말은 대리의 본질, 이 말은 대리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행위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관한 논의입니다. 여기 옛날에는 본인이 대리 행위의 주체다. 왜냐하면 행위 주체자가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라는 효과를 귀속받는 주체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 구성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리행위의 본질에서 대리행위의 주체는 대리인이 그 당사자다. 대리인 행위의 주체다라고 해서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입니다. 대리인 행위설. 우리 민법의 태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민법의 태도도 여기 돼 있어요.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법의 근거 규정이 뭐냐? 민법 116조에 보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행위에 흠이 있냐 없냐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리인이 그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대리가 인정되는 제도 적용 범위요. 즉 대리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여야만 합니다. 재산권 거래를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이 아닌 신분권에 관한 대리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분권에 관한 법률행위, 즉 신분행위는 대리행위로 할 수 없어요. 뭐 혼인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정해줄 수 없죠. 인지, 입양행위 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혼의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대리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사실행위도 대리행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 행위이기 때문에. 또 감정의 표시행위, 이것도 대리할 수 없죠. 감정을 표시하는 용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의 의미가 나오죠. 대신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또 법에서 위법한 행위, 불법행위요. 불법행위도 역시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다만 이렇게 해석은 또 하죠. 뭐냐면 이 법령에 관한 규정은 준법률행위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준법령이 여기에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준법령행위 중에서도 어떤 거에 적용될 수 있냐? 바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래 되죠. 그래서요, 대리제도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요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를 대리인할 수 있고, 거절행위를 대리인할 수 있고, 통지행위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적용된다. 자, 그것이 244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대리가 적용되는 범위라고 해서 요 내용들을 총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와 구별될 제도인데요. 이건 특히 사자를 보세요. 사자. 사자라는 것은 심부름 해주는 사람을 사자라 그래요. 심부름 하는 사람. 우리는 심부름꾼이라 그러나요? 심부름 해준 사람. 사자. 그럼 우리는 심부름 센터가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사자들이죠. 그럼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 의사결정은 이 사자에게 지시하는 지시자가 뭐 명령자, 이자가 다 정합니다. 그죠? 그럼 이 사자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의사결정 내용을 사실적으로 해하는 거죠.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사자예요. 그러나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냐? 대리행위는 어떻게 되냐? 대리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대리행위를 직접 하는 거죠. 이때 대리행위는 뭐라 했어요? 법률행위라 했죠? 사실행위는 안 되겠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사자는 의사결정을 지시하는 자, 명령자가 하고 그 행위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거다. 법령행위 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하는 것만 하다. 그러나 대리제도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 스스로가 다 하고, 그렇죠? 의사결정을 대리인 스스로가 해요. 그래서 행위를 직접 한다. 법령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사실행위 못합니다. 우리 앞에 했었죠? 대리인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 사실행위는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렇게 정반대가 돼 있다. 그죠? 대리인 제도, 사자 제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대표란 의미는요, 대표는 법인의 기관으로 역할입니다. 대표자. 법인의 기관은 뭐냐? 일부란 거예요, 일부. 법인의 일부. 이렇게 해요.
법인의 머리란 거예요. 머리. 이게. 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표는요, 사실행위든 법률행위든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는. 대표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죠. 246페이지. 대리의 종류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죠. 예컨대 유권대리,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래요. 대리권이 있는 상태면 유권대리라 그러고 대리권이 없는 상태면 무권대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 법정대리란 것은 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대리권 발생 근거, 원인. 근거를 가지고 보면, 자, 법정대리라는 것은 그건 뭐냐? 여기는 대리권이 발생이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 부여해 놨죠. 그럼 임의대리라는 것은 뭐냐? 임의대리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서 대리권이 부여되어지겠죠. 이때 개인이, 우리는 이 개인을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라 그래요. 여기는 법률 규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때 본인의 의사에서 대리권이 부여된다. 대리권 부여되어지는 행위는 뭐냐? 이걸 우리는 수권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 행위죠.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어지면 그 사람을 우리는 임의대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임의대리. 자, 임의대리. 수권행위. 수권행위로부터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면 그러면 대리권이 발생해서 임의대리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능동대리, 수동대리 있잖아요. 뭐 적극대리 또는 소극대리를 하는데 이 능동대리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수동대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해오는 것을 대리인 자격에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능동대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동대리도 당연히 있다고 해야겠죠. 즉, 능동대리 안에는 이 안에는 수동대리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삼명관계. 자, 이게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대리제도가 적용되면 대리에는 삼명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삼명관계. 이게 발생해요. 생긴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소유 토지를 처분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토지 주변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자기 제일 친한 친구 을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토지를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갑이 아이고 A 토지 처분해야겠다. 을한테 부탁하는 거죠. 네가 좀 알아서 좀 잘 처분해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처분권을 수여하는 거죠. 수여. 그러니까 을이 그러면 그 대리권이란 이 처분권을 수여받아서 그 토지를 살려는 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A 토지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10억 정도 가니까 10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 한다고요. 이게 되면 이 갑이 자기 소유권을 얘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가요.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라는 것은 이렇게 본인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거래한 병이라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귀속한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자, 이때 우리는 대리제도가 이렇게 적용되면 삼면이 생긴다. 하나,
둘, 셋. 자, 이때요. 권리를 가져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냐? 본인이라 그래요. 본인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뭐냐? 대리인이라 그래요. 대리인과 거래하는 이 병, 이 사람을 뭐냐? 상대방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이 삼명관계가 발생해요. 하나는 뭐냐? 여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 이 관계로는 대리권 관계라 그래요. 대리권이 만들어지는 관계죠.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이 A 매매 계약 했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대리 행위 관계라 그래요. 대리 행위라는 법령의 관계다 이 말이죠. 이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대리 제도에부터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법률 효과다 해서 대리 효과 관계라 그래요. 대리 효과는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렇게 직접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리 행위 관계, 여기는 대리 효과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명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대리권 관계와 대리 행위 관계와 대리 효과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 행위 관계는 대리권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발생하는 거고, 대리 행위 관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고, 대리 효과 관계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죠. 이 관계를 뭐라 하냐? 삼명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리제도가 발생하면요, 이 삼명관계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삼명관계를 잘 분석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명관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이런 거죠. 자, 먼저 대리권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7페이지. 대리권 관계. 자, 대리권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이 함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대리권 관계. 첫 번째, 이 대리권이란 것은 권한이다. 권리가 아니다. 권한이란 것은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줄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 그걸 권한이라고 그래요. 대리권이 바로 그거죠. 본인이라는 타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라는 법령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대리권이에요. 따라서 권리가 아니에요. 즉 권리라 그러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리권자는 대리인이죠.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대리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한이지 권리는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이 대리권의 발생 원인, 발생 근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이 대리권을 발생했으면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두셔야 돼요. 네 번째, 대리권이 범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대리권이 어떠한 현상일 때는 대리권이 제한되는가, 이걸 또 알아두셔야 되고, 다섯 번째, 그러한 대리권이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지 소멸 원인을 알아두셔야 돼요. 소멸 이유 또는 소멸 사유.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대리권 파트였어요. 삼명관계 중에 첫 번째인 대리권 관계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권한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 발생 원인을 볼까요?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247페이지 정리해놨죠. 법정 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법률 규정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법정 대리권 했으니까 이 법에 정해져 있다, 대리권이,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 근거가 법률 규정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임의 대리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임의 대리권. 이것은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정하여 권한을 수여하면 그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이걸 본인의 수권행위라 그래요. 자, 이 본인의 수권행위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는 수권행위. 이걸 통해서 임의 대리권이 발생한다. 수권행위는 준다. 대리권을 준다. 그 행위다. 그죠?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란 것은 바로 법률행위인데요.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중에 뭐냐라고 보면 본인의 의사 한계에서 만들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고 상대방 없고 두 가지 형태 있는데 여기는 보다시피요. 여기에 본인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받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대리인이 그 수권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수권행위 하면 을이 받아줘야 대리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그죠? 수권행위의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인의 의사 한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지만 그 본인의 의사를 상대방이 수령해줘야, 받아들여줘야, 그래야 대리권이 발생한다 라는 의미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성격이 바로 수권행위 성질이다. 그러나 이 수권행위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 법령이니까 무제한이죠. 무제한. 방식에 있어서는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하는 방식은 뭐 말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위임장 형태로 이렇게 대리권 수여하는 경우도 있고 말로 대리권 줄 수도 있어요. 야, 니 내 대신에 그냥 에이터 좀 처분해주라. 이것도 대리권 수여예요. 그래서 방식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다. 자, 수권행위의 내용 248페이지 가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에 양갈로 1번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그래요. 원칙적으로 상대방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수권행위 성질입니다. 그 수권행위 방식과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248페이지 제일 밑에 양갈로 5번에 수권행위 상대방은 그 상대방이 될지 않대 하면 되는 것이고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장, 문서 뭐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 대리권부터가 중요하겠죠. 법정 대리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법률 규정에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임의 대리권에 있어서 발생 근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볼까요? 범위에도 법정 대리권의 경우는 법률 규정에서 다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49페이지에 보면 1번 법정 대리권의 범위 설명 없죠. 그냥 법률 규정에 정해놓은 대로 하면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뭐예요? 본인의 의사에서 정해지는 거잖아. 그럼 그 의사가 어디 들어있죠? 수권행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끄집어내보면 압니다. 그죠? 그러면 행위에 들어있는 본인의 의도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법률의 해석을 통해 알죠. 그래서 여기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해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의미는 본인의 의사를 밝혀내서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도 범위가 불분명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 불분명하면 이때는 이제 우리 민법에 보충 규정을 두고 있죠.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도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 민법에 보충 규정을 적용합니다. 밑에 이때는 118조에 조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요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위가 여기까지 이제 하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 교재 249페이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3번 보충 규정. 자,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도 그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의 행위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여기까지만 인정한다. 그게 뭐냐? 결국은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관리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관리 행위만 하라는 거예요. 처분 행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처분 행위. 그래서 관리 행위 내용을 구체적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 민법 규정 108조를 보면 바로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무제한. 왜냐하면 보존 행위는 뭐예요? 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무제한으로 하더라도 본인한테 손해날 일이 없잖아요.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용 행위나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만 이 이용 계량 행위라는 관리 행위는 요거요. 이용 계량 행위란 관리 행위는 당의 물건이나 권리를 지금 대리인에게 맡겼잖아요. 그 물건이나 권리를 대리인한테 맡겼으니까 그 대리인이 관리한다는 것은 당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성질이 인정되는 범위 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행위를 해라 이렇게 제안했어요. 제안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보존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보존 이용 계량행위를 뭐라 한다? 그래 관리행위라 그래요. 이러한 관리행위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그러나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용 계량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심지어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일지라도 성질이 변한 행위일 때는 우리 법적으로 못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토지, 즉 농을요. 논을 이렇게 대리인한테 맡겼어요. 대리나 이 논이 좀 관리해라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논보다는 대지로 바꿔버리면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대리인이 말이죠. 그 논을, 농지를, 그것을 대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질이 변하죠. 설령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118조 관리행위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꼭 정리해 둘 게 249페이지 하단에요.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를 설명하면서 보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일어났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안을 봐두시고 그 구체적 예들을 한번 살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관리행위다 라는 것이고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십니다. 이게 범위예요. 대리권의 범위. 특히 임의 대리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한 모습입니다. 제한. 대리권이 제한되는 모습은 우리 민법에요. 250페이지에 있죠. 124조와 119조에 있는데 124조에 보면 각자 대리, 각자 계약, 쌍방 대리 이 두 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해놨죠. 자, 보겠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령을 하거나 동일한 법령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와 법령을 한다. 이게 뭐예요? 대리인이 자기와 법령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약해버리는 거죠. 그걸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 대리 또는 자기 계약이라고 이거 금지하라는 거죠. 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또 동일한 법령에 대해서 양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면 안 된다. 쌍방 대리죠. 못한다. 금지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 계약 그리고 쌍방 대리는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금지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여 자기계약을 한다든가 쌍방대리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권대리로 취급합니다. 무권대리로 취급하니까 본인한테 효력이 안 생기죠. 무권대리로서의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계약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갑이 A 토지 처분하라고 을한테 대리권 줬잖아요. 근데 이게 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약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을 스스로가 상대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을이 이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을이. 그러면 을이 매도인을 위해서 대리인 의사결정하고 그 을 스스로가 매수인이 되어버리면 이 매매계약은 을 혼자 매매계약을 만들죠.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이렇게 되면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크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쌍방대리라는 것은 자 병을 상대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과 거래하다 보니까 잘 아는 사이니까 병에게 대리권을 또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대리행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을 혼자 매도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하고 매수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해버리면 양 당사자 대리인 되버리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을이 마음대로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죠?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 본인 갑병 중에 누군가가 손해볼 염려가 크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쌍방대리 금지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는 것은 왜 금지시키냐? 그래요. 이유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 때문에. 본인 손해 발생할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금지 원칙이다. 다만 여기에 허용하는 예외가 있죠. 허용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나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본인이 허락했거나 본인이 허락해버리면 본인 스스로가 야 네가 사도 좋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문제 안 되죠. 두 번째요. 채무 이행이요. 자, 채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확정된 채무 그대로 이행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을 하든 쌍방대리 하든 본인한테 손해 발생할 염려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허용한다라는 것이에요. 허용한다. 다만 이때 채무는 확정되고 다툼이 없고 변적이 도래한 그 내용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대물 변제한다든가 경계를 바꾼다든가 내용을 바꾼다든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툼이 있다 이래도 안 돼요. 자,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51페이지에 가면 양갈로 2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예외, 동그라미 1번 본인이 허락하거나 동그라미 2번 채무의 이행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위반의 효과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했다면 그때는 무권대리로 취급해서 무효가 된다. 본인 책임 안 진다는 것입니다. 이 무효라는 의미는 본인 무책, 본인 책임 안 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대리라는 제도입니다. 공동대리라는 제도는 대리인에게 본인에게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요. 수인.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원래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러 사람의 대리인이 본인을 각자 대리하면 돼요. 이걸 우리는 각자 대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법률 규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함께 공동으로 대리권 행사라고 묶어버리면 이때는 공동대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각자 대리 원칙이. 자, 제안의 모습에는 첫 번째가 자기계약 금지,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금지가 원칙이다. 그죠? 두 번째는 공동대리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대리권이 제한돼요. 자, 이때 공동대리와 대리의 모습이 뭐냐? 대리인 여러 사람이 대리 행위로 나가기 전에 의사 결정을 함께 공동으로 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공동대리에서의 공동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공동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대리권 행사가 제한받게 되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공동대리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을 위반해서 개인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대리했다. 의사결정해서 의사결정했다. 대리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권 대리로 취급합니다. 본인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하죠. 자, 이런 내용이 되죠. 자, 공동대리.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죠. 자의계약 금지, 쌍방대리 금지, 공동대리 하게 함으로써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요. 거기에 대리권 남용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규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민법 규정상에는.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대리인이 대리권 행사함에 있어 가지고 행사 시에 대리인 자기 이익이나 또는 본인 이외의 제3자, 본인이 아닌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한테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권 행사하는데 대리인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대리권 행사는 바로 본인한테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배임적 대리행한 이 효과는 뭐냐? 효과에 관한 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어떻게 되냐? 원칙은 이 대리행위는 유권 대리로서 유효하다. 유효하니까 본인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요.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책임 안 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언제 그러면 무권 대리가 되냐? 이때는요. 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무권 대리로 취급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 배임적 대리행위에서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상대방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즉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상대방이 대리행위 당시에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이것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누굴 보호해야 돼? 그래요. 이때는 오히려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무권 대리로서 무효로 취급해버린다. 자, 이때 무효의 근거 기준은 이런 상태에서 무효로 취급하는 근거는 뭐냐? 이게 판례는요. 민법 107조 비진의 표시행위에 있어서 1항 단서 이 규정을 여기다가 유추해서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규정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네요. 이 판례 태도. 107조 비진의 표시의 단서 1항 단서 이게 뭐예요? 비진의 표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요거죠. 요런 사유가 있으면 유추 적용해서 요것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언제예요? 예외의 현상일 때만. 예외는 어떤 데 적용돼요? 이럴 때만 예외 적용되는 거야. 요 배임적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로 거래했다면 그때만 무권대로 취급해서 무효로 되고 나머지는 원칙은 뭐예요? 유효한
행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반드시 원칙과 예외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요.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 따라서 대리권 남용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효과는 뭐예요? 유효다. 권리 의무 관계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53페이지에 거기에 대리권 남용의 요건은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을 것 해놨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효과 밑에 보시면 학설과 판례가 있는데 학설은 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도 있지만 신의칙설도 있고 대리권 부인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판례가 중요하다. 밑에 거기에 보면 우리 판례는 주류적 판례가 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의하여 비진입 표시를 한 당사자에 있어서 그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비진입 표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라는 이 규정을 여기다 유추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주류적 견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리권의 소멸 원인, 사유를 보시면 여기서 민법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법정 사유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에 정한 사유를 여러분은 암기를 해 두셔야겠어요. 그것이 127조와 128조의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해놨죠. 즉 127조에서는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 공통적으로 소멸 사유를 정해놨는데 거기 보면 네 가지죠.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거나 그 다음 대리인이 파산받을 때입니다. 파산. 그래서 거기에 조문이 지금 잘못됐네요. 127조 2호에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대신에요. 금치산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바꾸십시오.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이렇게 바꾸세요.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그리고 파산 이렇게요. 요것은 요 네 가지요. 본인 사망을 합치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는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128조는요. 여기는 임의 대리권에서만 소멸하는 사유예요. 128조는 임의 대리권만 그게 특유의 소멸 사유라고 그러는데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 뭐냐? 그 위에 있는 127조 네 가지 사유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하거나 두 번째 수권행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할 때 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통 임의 대리권을 한번 볼까요? 자, 임의 대리권의 경우는요,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갑이란 본인이 자기 토지를 A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소유권 처분하기 위해서 을한테 바로 대리권 수여하는 게 아니라 절친한 친구, 잘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부탁을 하죠. 야, 내가 A 토지를 처분할 일이 있는데 이 사무 처리를 네가 좀 처리해 줄래? 내가 너 믿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이 사무 처리 토지를 잘 처분해 주면 내 보수를 내가 너한테 5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을이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위임계약이에요. 일 처리에 관하여 사무 처리에 관하여 약속하는 걸 위임계약을 해요. 그래서 보수약정도 했죠. 500만 원 지급하기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임인은 을이요. 수임인은 A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야죠. 권한을 가져와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A 토지를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있다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이렇게 처분의 대리권을 수권행위라는 거죠. 그럼 이때 병이 드디어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받았으니까 대리인이 되고 이 대리권을 받아서 상대방 병과 이렇게 A 토지 매매 계약을 이렇게 대리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효과는 여기 소유권이 이렇게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대금 여기에 10억의 대금을 이렇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게 효과예요. 이렇게. 그렇죠. 대리효과.
자, 그래서 여기에 위임 계약을 통해서 수권행위 한다. 그러면 이때 이름을요, 요 위임 계약에 해당되는 요거요. 즉, 수권행위를 하게 된 요 원인이죠, 원인.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한 이유가 뭐냐? 내 대신에 네가 처리해라 라고 대리권 수여한 이유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권행위를 하는 거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요걸 뭐라 그러냐? 수권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된 법률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갑과 을 사이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바로 위임계약이 되겠죠. 위임계약이 원인된 법률관계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권행위 하죠. 이게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예요. 이미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이게 종료돼 버리면 대리권 줄 필요 없죠. 소멸해야죠. 또 위임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더라도 이 수권행위만 철회해 버릴 수 있죠. 철회,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래 되면 이 사유와 이 사유가 이거는 임의 대리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요 임의 대리인이잖아. 의리 그죠? 임의 대리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리권 소멸 사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료되거나 이게 철회돼 버리면 대리권 소멸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그 내용대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리의 사명관계 중에 대리 행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